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형법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중에 계신 김재현 형법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전화번호를 항상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적어두는 편인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그런 것도 많고, 또 꼭 학습 상담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제 대화하고 싶은데, 또 수험생분들은 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혼자 지낸 지가 벌써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이라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그래서 잠잘 때랑 이렇게 인강 촬영할 때 외에는 항상 전화 상담해 드리니까, 심지어는 저 화장실에서 대변 보다가도 전화 받아드리는 편이니까 걱정 말고 전화 주시고. 자, 오늘 이제 시작할 것은 200형이라는 책이에요. 300형은 많이들 봤죠, 여러분들이. 300형은 이제 기본서하고 판례집 이런 것들을 이제 합치고 이제 지문들을 믹싱한 어떤 이제 기본서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0형이라고 이제 새로 나오는 요 이제 책은 300형하고 이제 동기화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300형이었던 책 순서대로 지문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300형에 빠져 있는 것도 200형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간과했던 것도 안전하게 좀 넣었고, 그래서 이제 단권하는 방법은 200형을 이제 보시다가 이제 300형에 빠진 거 있으면 그걸 적어서 넣으시면 되고, 빠진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0형을 들은 분들이 200형 들으면 이제 좀 더 쉽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제집들이 좋은 문제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핵기천 신우지 박사님의 핵기천 어떤 이제 매니아였고, 그거로 강의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책이 좀 두꺼워서 핵기천뿐만 아니라 많은 기출 문제집이 총론 강론 합치면 1400에서 15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300형도 기존의 어떤 기본서 한 이제 1000몇백 페이지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 600여 페이지로 압축해 드렸죠. 200형도 마찬가지로 압축할 건데, 압축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한 옛날 지문들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중복 지문이 아예 없습니다. 장담해요. 나중에 중복 지문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항의 전화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어떤 그 뭐랄까 이 목차 구성이 굉장히 좀 비교 정리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취지의 것은 이제 잘 모아놨기 때문에 정리용으로 되게 좀 좋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이제 300형이나 또 과거 100형 기적의 특강에서도 이제 그 책의 효과는 많이들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200형도 이번에도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아날로그 세대라 이제 강의한 지, 형법 강의한 지도 한 20년 넘고, 그 전에도 이제 영어가 과외나 또 이제 뭐 중개사 민법 강의도 했었지만도, 처음으로 이제 이 방식을 좀 쓰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약간 서투른 면이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현직 승진하는 분들은 가끔 이제 또 기동대에서 만약에 이제 기마대 거기 이제 있을 때 그때 책을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요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이제 이거로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형법 총론. 요새 이제 형법 총론 난이도가 갑자기 미쳤죠. 쉽게 해서 그냥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과거 예전 사법시험 문제 스타일을 막 흉내낼 정도로 총론이 강화돼 있어요. 근데 강론은 그렇게 난이도 뛰진 않았습니다. 총론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합시다. 형법의 기능이라는 거, 형법은 이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가지며, 보호적 기능은 이제 그 형벌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어떤 이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 기능이 좀 더 세려면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이 재산이나 생명, 자유 이런 걸 지키려면 형벌은 좀 엄격한 게 좋겠죠. 엄한 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왕이 집권하던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웠죠, 형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제 그 말 4마리로 해서 이제 오체분실을 하거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능지처참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포를 떠서 죽이는 그런 이제 그런 시대에는 이제 범죄하기 힘들 거예요. 좀 무섭고. 그래서 이제 보호적 기능은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고, 보장적 기능은 인권 보장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이 잘 되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잔인한 형벌은 또 좀 위험하죠. 보장적 기능이 좀 반하고. 그래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요게 틀렸죠, 이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반대 이념이라고. 이건 인권 보장이냐 아니면 이제 이 법익 보호냐. 상호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 23년도 채용에 나온 거고 답은 이제 X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적어놓은 거는 300형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 그 부분이 잘 기억 안 나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거. 죄형법정주의는 이 죄라는 말이 이제 범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형벌입니다. 그다음에 법.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우리 형법에서 형식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여러 법들 이름이 많잖아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전만 여기서 법에 들어갑니다.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특별법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 아시죠? 성폭법도 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있고 특가법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이제 형법이라고 할 때는 광의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에요. 처벌 규정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합친 거. 그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형이란 말 때문에 보완처분은 이거는 이제 밑에 문제로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 이제 있는데 이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형법의 규율 밖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그 보완처분이 형벌적 성격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죄형법정지 규율을 받고요. 이 법은 또 이제 형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 죄형법정지 규율 밖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취지는 그거죠.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을 알게 하자. 그래서 이제 범죄를 갖다가 좀 안 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이념이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 이건 인권 보장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률주의와 위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번 지문. 성문 법률주의란, 즉 성문은 우리나라 대륙법계가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글씨로 써 있는 거. 근데 이제 영미법계는 이제 불문법이라고 해서 판례로만 돌아가는, 우리나라 이제 성문 법률주의고 성문법 국가고, 범죄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 법률은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법으로 처벌을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 이런 것도 처벌 못하고, 관습법 이런 것도. 또 관습은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뭐랄까 이 신분 계층이 워낙 이제 확실했던 왕조 시대 같은 경우는 귀족한테 어떻게 이제 잘못했을 때는 이제 어떤 멍석말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누가 재벌회장이라고 해서 누굴 멍석말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전통 관습은 이제 이 법률이 아니니까 그거로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법률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형법이라고 할 때는 실질적 의미 형법. 요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걸 형법이라고 기억하세요. 법률이라고 할 때는 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다음에 형법이라고 말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래서 우리가 실형 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형법으로 실형을 살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쉽게 얘기했는데, 300형 때. 배보다 배꼽이 큰 사람은 없죠. 그래서 법률에서 어떤 요 정도만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이어받은 이제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처벌을 더 높인다. 법률에서는 이제 벌금 1,000만 원인데, 그 명령이나 규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무기징역, 요거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다가 모든 죄를 다 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범죄는 계속 어떤 발생이 되고 새로운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스미싱 이런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고. 근데 그런 현상은 이제 범죄는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법률을 미리 다 이제 써놓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 향정신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새로 생깁니다. 지금 가장 좀 요새 어떤 가격도 싸면서 생명을 많이 잃게 하는 이제 것이 미국에서 그거로 이제 20대 사망률 1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통제로 원래 나온 건데 그런 걸 미리 다 써놓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마취되거나 등등 이렇게 개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거. 그래야 새로운 마약이 나왔을 때 바로 또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쉽죠. 국회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 야당이 좀 싸우고 그러지만 대통령은 이제 혼자 하니까 좀 이제 신속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판례도 유명해요. 총포, 도검, 화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총기 소지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히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근데 그 총포라면 법률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금속 탄환이나 가스 발사 장치라고 돼 있어요. 발사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고, 이 총을 갖다가 소총을 이제 이 어깨에 견착하는 그 개머리판 있잖아요. 그 개머리판만으로 총알이 발사가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총알을 쳐서 야구바따로처럼 날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발사가 아니고, 여하튼 간에 그 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발사 장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이어받은 명령 규칙에서는 이제 어떤 총기의 부품, 개머리판도 쉽게 얘기해서 총포라고 한다라고 돼가지고 그런 게 이제 어떤 배보다 배급이 큰 법률에서는 무죄인데 명령 규칙에서는 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뭐 경관, 해경 승진하고 이제 검찰직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요. 동지판례, 의료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직 의료인, 응급실에는 보통 이제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법에는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을 갖다 몇 명 둬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명령 규칙에서 그 숫자를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 환자가 100명일 때는 뭐 이제 2명, 또 200명일 땐 4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법에는 이제 그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명 둬도 무죄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명령 규칙에서 그걸 규제하게 되면은 역시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1년도 해관하고 그 다음에 21년도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금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이죠. 그 다음에 처벌법규의 구속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또는 그 대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포괄 위임이에요. 포괄 위임은 뭐냐면 우리가 법률에서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형벌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몰랑이란 말 많이 쓰시죠? 아몰랑,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런 거. 그게 포괄 위임이에요. 그래서 법률에서 그냥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어떤 형벌의 또 종류랑 또 이제 그 위아래 상과 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약국 관리하는 약사 또한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너무 많죠. 환자들한테 필요한 약도 있어야 되고 위생 상태도 좋아야 되고 뭐 등등등 또 그런 이제 것인데, 그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고 하면 이제 장관이 혼자 이걸 다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만들었냐면 이제 약사들은 백색 위생복에다 명찰을 달라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거를 갖다가 위반한 이제 약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이 법원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결국 이제 요게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 위임이라고 해서 이제 또 포괄 위임의 반대, 구체적 위임은 허용되죠. 구체적 위임은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어떤 종류의 벌과 그 위아래 폭을 갖다가 정해놓고 위임하는 거, 그거는 이제 허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포괄 위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총포 도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성능 요거를 법에는 써놨는데, 그다음에 총포의 부품까지, 개머리판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역시 주형법정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자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결혼 중개업에 관련하는 법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중개업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인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동법 시행령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선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왜 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냐면 이때 이제 신상 정보 제공 시기라는 것은 일단 만나기 전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업소에서 중개업소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특히 이제 분명히 어선이란 말 나오니까 밑에 볼 것도 없이 해경 쪽 문제일 거예요.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 검사 증서의 기재할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군요. 이거 잘했죠? 구체적으로 규정. 다음에 총 톤수, 배의 선박의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다. 역시 맞고 해경 쪽 문제들은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 바다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은 출제가 잘 됩니다. 선박, 뭐 그다음에 또 뭐 해양, 뭐 이런 등등, 또 이제 그 밀수, 뭐 이런 것들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편하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도 그렇게 썩 그 이해에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 해경 간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300형에는 7페이지 들어있고요. 6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 적용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129조라는 표현은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강론에서 뇌물죄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수래. 민간이더라도 공무원으로 이제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해서는 하위 규범인 기획지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형법정주에 위반이 된다. 이거는 이제 틀렸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위 규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건 강론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도 저기 왜 주택 재건축 조합장 이런 사람도 수뢰죄 공무원이 되잖아요. 단 그런 사람들이 수뢰죄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들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새로 법률로 다 써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이제 위임한 거. 주형법정주 위반이 아니고. 그다음 7번 특가법이죠. 특가법에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 하나로 규정한 경우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걸로 볼 수는 없다. 농협도 당연히 정부가 투자한 기관일 거고 또 정부가 관리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8번 이제 식품위생법이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주형법정주에 반한다. 그러면 X. 왜냐하면 이 과대 광고란 말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진실보다 부풀린 광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 쇠고기를 갖다가 뭐 이제 한우라고 속였다. 이제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석하기 이제 쉬우니까 그거는 이제 이 어떤 게 죄가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봐가지고 어떤 위임법의 한계나 또 주형법정주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그 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소급표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때부터는 이 위임이 이제 그 근거가 부여됐을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소급표랑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만들기에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어떤 기분 좋았던 입법이 구하라법이라고. 저도 사실은 이제 애 100일 때 아버지 사업 부도 나가지고 이제 이혼 당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구하라 그가 남일 같지 않고 좀 많이 슬펐었어요. 구하라가 이제 열심히 고생하다가 이제 연예인으로 어떻게 이제 스타 반열에 올라서 재산을 좀 모았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다른 세상 분이 됐는데 그 키우지도 않은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상속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5, 6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이게 국회를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만들어야 될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국회의 법률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가 좀 됩니다. 실제 적합하지도 않으므로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모두 위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건 미친 소리죠. 이거. 단체 협약이면 이제 회사랑 노조가 만드는 건데, 즉 사인이죠. 민간인이 구성요건 죄를 만들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고, 최근에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설도 제가 이제 허용되는 구체적 위임도 국가기관의 명령규칙에 위임해야지 사인에게 구성요건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지판례, 요건 아예 새마을금고의 정관에다가 위임한 것이에요. 이것도 민간인 회사에다가 만약에 어떤 새마을금고 직원이 1시간 늦으면 뭐 이제 징역 1년, 그리고 막 지하실에 가둬 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취지고, 그다음에 두 개 다 뭐 이제 300형 그 페이지도 적어놨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11번 봅니다.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주형법정지에 반한다.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주형법정 원칙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강이란 말이 여기서는 보통 사람이 볼 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더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 쏴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거나 차로 깔아 죽이거나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역사상 일어난 모든 살인 방법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 살해라는 게 어떤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이제 괜찮다는 거. 그래서 주형법정지에 반한다는 거 틀렸고,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지문이에요. 최근 검찰직이었고요. 12번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을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주로 허용되는 그 경품의 종류가 뭐냐면 문화상품권 이런 거예요. 상품권. 그것도 금액도 좀 5,000원짜리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주형법정주의 내지 허가로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품에 대해서 매번 이제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만들기 힘드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하위법령 위임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되고요. 21년 채용 문제죠. 동지,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게임머니는 쉽죠. 사이버머니라고도 하죠.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도 이제 뭐더라? 한 게임? 그런 걸 이제 잠깐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이버머니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게임머니라고 보면 되겠고, 이와 유사한 것은 뭘까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게임할 때 아이템 아시죠? 어떤 게임은 이제
비싼 아이템을 현질해서 살수록 이제 좀 성능이 좋아가지고 좀 게임 안에서 유리한 그런 거. 요것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령한테 위임했는데 사연성의 복잡하기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또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가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회가. 그 다음에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의 없이 형식 의무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고려한 것이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재형법정주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있고요.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이제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3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서 모법은 여기서 법률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그 명령규칙이 있는 거고, 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모법에서 가능한 것을 해석서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 그다음에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하는 정도일 때는 직접 위임하는 모법의 이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 기출인데 작년 경감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고, 이제 요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제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은 유추 해석에서도 유추 해석이 아니고 정당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좀 디테일한 내용만 써놓은 거죠. 그때 이거는 이제 모법에 의해 관해 직접 위임한 규정이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철도안전법 제4호는 철도 종사자는 법 위반하여 금지 행위를 사람을 열차 밖이나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적법하게 퇴거시키는데 안 나가면 이제 형법상으로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퇴거 불응죄가 되겠죠. 철도안전법은 여객은 열객 열차 안에서 다음 각 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이제 각 호행위를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3호에서 철도 종사자 혈압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또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물건 판매하는 거. 요새는 그래도 지하철 탄 지가 꽤 됐긴 했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물건 팔고 이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설 요거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념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금지된 행위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서 모법에 있어서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또 취지에 근거하여 모법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것일 때는 여기서 이제 위임 범위,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종합해서 보면 그 다음에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다가 이제 퇴거 요구당했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퇴거 불응죄가 적용돼서 유죄가 됐죠. 다음 14번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 환각이란 게 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근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잘 안 다루는 건 이제 문제 있는 분이고요. 일단 환각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한 친구 건너서 이제 친구인데 걔가 소주에다 러미날 이런 강비약 재료를 갖다 먹고 환각 상태를 즐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고1 때부터 그거 복용한 다음에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성질에 관해서 흥분. 그 환각은 이제 걔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상상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관악산 거기에 가서 이제 소주에다가 러미널을 먹고 UFO를 보고 싶다고 UFO가 보인대요. 그래서 내 손에서 레이저 빔이 나가서 UFO를 격추한다라고 하면 나간대요. 어떨 때는 되게 예쁜 아이돌을 생각하면 또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환각입니다. 현실이 없는데 보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흥분은 이제 사람을
업시키는 거고, 각성시키는 거. 마취는 거꾸로 사람을 갖다 이제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한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섭취 또는 흡입. 이것도 해석하기 쉽죠. 섭취, 흡입, 먹거나 이제 냄새 맡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주형법칙에 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자주 먹는 건데 환각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다 먹었을 거예요. 뭘까요? 술입니다. 술 먹으면 가끔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갑자기 벽이 도로 바닥에 일어나서 자기를 때리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먹으면 이제 쓰러져요. 그게 마취죠. 근데 농담이고,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이 환각물질은 아닌데, 일단 이제 농담이고. 다음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표금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